자, 이제 마지막 행정법 총론 마지막 시간입니다. 행정지도 살펴볼게요. 행정지도. 이것도 나오죠? 예, 나옵니다. 행정지도 옳지 않은 거. 그래서 행정지도는 자, 1번 상대방의 협력을 전제로 법적 효과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청의 의사표시다. 자, 틀렸죠? 행정지도라는 것은 뭡니까? 뭐 하는 거죠?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하죠. 근데 임의적, 그 상대방인 국민의 임의적인 협력을 구하는 소위 비권력적 사실행위다. 따라서 어떠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킨다? 발생시키지 않는 거죠. 그래서 법적 효과 발생 목적, 요 부분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행정지도의 방식과 내용에 관해서 행정기관에 의견 제출할 수 있고요. 당연히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도 안 되고요. 그죠?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상대방에게 행정지도의 취지와 내용 그리고 실명제죠. 행정지도 실명제, 신분을 밝혀야 되는 거고요. 국가배선법 제2조의 직무행위에 포함됩니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행정지도 개념, 자, 행정기관 소관사무 범위 내에서 일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이다. 행정지도가 필요한 이유는 과거의 방식으로는 오늘날 행정 수요에 대응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행정 기능의 법령의 구속에서 벗어나 변화에 발맞추어 소위 말해서 행정의 그 탄력적 기능 수행입니다. 그죠? 행정의 탄력적 기능을 수행한다. 성질 자체는 행정객체, 국민이죠. 임의적, 자발적 협력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비권력적 사실행위예요. 그래서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 잘 나오겠죠? 잘 나옵니다. 그러면 행정지도는 문제점을 잘 정리하셔야 돼요. 문제점. 이게 비권력적 사실행위이긴 하지만 자, 행정청, 즉 행정 주체의 우위성으로 인해서 사실상 강제되는 거죠. 사실상 강제되기 쉽다. 그 다음에 비권력적 사실행위예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처분성이 결여되어서 행정쟁송이라든가 손해전보의 구제를 손해전보 등을 통해서 구제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기출. 행정지도의 문제점은 그 한계가 불분명하고 행정 구제 수단이 불완전하다라는 점이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기출이 나옵니다. 이어서 한계, 이어서 보면요. 중요하기 때문에 자, 법률 유보는 적용되지 않겠죠. 다만 법률 우위의 원칙은 적용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행정지도는 법률을 위반할 수 없고, 그죠? 조직법상의 목적, 임무, 소관사무 범위 안에서만 행해져야 한다. 자, 그 다음에요. 조리상의 한계요. 비권력적 사실행위 맞죠? 근데 행정작용 중에 하나다. 따라서 평등, 비례, 신뢰보호 원칙 등 행정법상의 일반 원칙은 준수되어야 되는 겁니다. 됐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 있죠. 행정지도는 작용법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비례 원칙과 평등 원칙에 구속되지 않는다. 이러면 틀린 지문입니다. 그래서 행정작용이기 때문에 일반 원칙은 준수되어야 한다까지 됐고, 그리고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죠. 자, 48조입니다. 행정절차법 제48조. 요 지문도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원칙. 비례 원칙과 임의성 원칙 당연히 지켜줘야 되고, 행정지도, 불이익 조치 금지죠. 이거 잘 나옵니다. 행정지도 상대방이 행정지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다음에 행정지도는요, 특별한 방식을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면이라든가 구두 모두 가능하다. 다만 상대방이 그죠? 서면을 콕 집어서 교보해라 라고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한 지적이 없는 한 교부해라 이거죠. 그다음 행정지도 실명제요.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행정지도의 취지와 내용, 신분을 밝혀야 된다. 이것도 기출 지문이죠. 그다음에 50조에서 상대방은 행정지도의 방식과 내용 등에 관해서 행정기관에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 네, 공표예요. 행정 목적 실현을 위해 많은 상대방에게 행정지도를 하고자 하는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지도의 공통적 내용이 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까지요. 한 개, 기출 지문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 보면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행정지도의 취지와 내용과 신분 밝혀야 된다 그랬죠. 행정지도 실명제요. 다음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에 관련된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간접적으로나마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서면으로 행해야 된다. 그렇죠.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거 생각보다 그 오답 처리했을 때 틀릴 확률이 높다. 오답률이 높은 편입니다. 딱히 어디서 오답 처리가 됐는지를 개념에서 도출해내지 않았을 경우 요거 틀리기 십상이에요. 다음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행정지도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행정지도의 내용이나 방식에 대한 의견 제출권을 갖지 않는다. 같죠? 행정기관에 의견 제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행정지도 공통적인 내용이 되는 사항을 공표해야 된다. 공표해야 된다. 그 다음에 행정쟁송이요. 자, 행정지도는 법적 효과를 발생을 목표로 하지 않는 소위 그 성질 자체가 그 비권력적 사실행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왜? 처분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게 원칙인데 다만 이런 경우요. 행정지도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부담적 행정행위가 행해진 경우 그 부담적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행정쟁송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이 판례인데요. 이 판례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 요구요. 요거는 단순한 행정지도로서 한계를 넘은 규제적, 구속적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이거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봤습니다. 그 다음에 학칙 시정 요구예요. 이것도 일정한 불이익 조치를 예정한 것으로서 단순한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은 규제적, 구속적 성격을 강하게 갖는 것으로 헌법소행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로 본다. 그래서 이러한 판례 입장을 비추어 봤을 때 이러한 규제적, 조정적 행정지도는 사실상 강제력을 갖는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규제적, 조정적 행정지도에 한해서는 항고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학자들의 견해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잘 나오는 지문이죠. 자, 구청장이 도시재개발 구역 내의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의 자진 철거를 요청하면서 지작물 철거 촉구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이 행정행위는 우리 판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왜? 철거 명령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이런 것들. 그 다음 요 판례요. 세무당국이 소외 회사에 대해서 원고와의 주류 거래를 일정 기간 중지하여 줄 것을 요청한 행위. 이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어요. 이것은 뭐다? 그래서 주류 거래를 일정 기간 중지하여 줄 것을 요청한 행위 자체는 세무당국의 권고 내지 협조를 요청하는 권고적 성격의 행위다. 이제 행정지도로 봤다 이거죠. 따라서 어떤 직접적인 법률상의 변동을 가져온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판시했던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자, 손해배상, 국가배상법상 이거 잘 나오죠? 국가배상법상의 직무행위에 해당하는가에 대해서 공무원의 다수할 판례는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해당한다. 그래서 공무원의 위법한 행정지도로 인해서 손해를 발생한 경우 이때는 행정지도 역시 국가배상법상의 배상 청구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출 질문 나올 수 있죠. 행정지도는 상대방인 국민의 임의적 협력을 구하는 비권력적 행위이므로 여기까지 맞아요. 뒷부분이요. 국가배상법상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뒷부분 틀렸다 이거죠. 그 다음에 위법성이요. 행정지도의 통상적 범위를 넘어 강제성을 갖는 경우 당연히 위법성 인정돼야겠죠. 위법성. 자, 행정지도에 대한 국가배상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법성이 인정돼야 되는데, 그죠? 요때의 기준은
행정지도가 통상적인 범위를 넘은 경우, 그래서 강제성을 띈다. 이때는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본다. 나아가서 그죠? 법의 일반 원칙을 위반한 경우에도 위법성 인정되는 거죠. 자, 슬라이드는 없지만 법의 일반 원칙을 위반했다. 역시 위법성 인정되는 겁니다. 다음 인과관계요. 당연히 위법한 행정진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이어야 된다. 이때는 피해자는 임의적인 의사에 따라 행정지도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통설과 판례는 이때는 인과관계가 단절되어 국가배상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보는 게 통설과 판례인데,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상 강제력이 있는 경우예요. 사실상 강제력이 있는 경우. 행정지도의 사실상 강제력으로 인해서 행정지도에 따를 수밖에 없는 소위 사실상 강제력이 인정이 된 경우, 이런 사실상 강제력이 인정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때는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어서 국가배상이 인정된다고 봐야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위법한 행정지도로 인한 손해가 입은 경우에는 요거는 임의적 의사에 따라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 통설 판례입니다. 그래서 국가배상 인정할 수 없다. 이때는 당연히 국가배상을 인정할 수 없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 손실보상이에요. 손실보상도 이거는 적법한 행정지도로 인해서 발생한 손실의 경우에도 그 손실 자체는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승낙, 수인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승낙에 의해서 불이익을 소위 수인한 것이다. 불이익을 수인한 것이다. 그러한 손실은 소위 특별한 희생으로 볼 수 없다. 소위 특별한 희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손실보상 자체는 부정될 것이다. 그런데 적법한 행정지도로 인해서 이런 경우죠. 의도치 않은 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러면 상대방에게 특별한 희생이 인정될 수 있고 인과관계가 인정이 된다면 수용족 침해 이론에 따라서 손실보상이 인정된다. 고 보는 일부 견해도 있다 이겁니다. 특별한 희생이 인정된 경우, 이런 견해가 있다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핵심 정리입니다. 행정지도 마지막 쟁점이었고 하나씩 보시면 돼요. 이렇게 나오죠. 세무당국이 주류 거래를 일정 기간 중지하여 줄 것을 요청한 행위는 뭐라 그랬습니까? 행정지도로서 권고 내지 협조를 요청하는 권고적 성격의 행위다. 따라서 직접적 법률상의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소속 장관의 서면에 의한 경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규칙에 의한 불문경고 조치 처분,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문책경고 처분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결정과 시정조치 권고는 처분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학칙 시정 요구, 뭐라 그랬죠? 공권력 행사로서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한계를 일탈하지 않은 행정지도에 의한 손해, 배상 책임이 없는데 그러한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행정지도, 는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 그 다음에 위법 행정지도에 대해서 보상 문제는 관련 부서와 협의 및 상급기관의 질의와 전문기관의 자료에 의해서 처리해야 되므로 처리기간이 지연되면 양지해달라는 공문 자체는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 다음에 토지매매 허위신고가 위법한 행정지도에 따른다 하더라도 그 범법행위가 정당화된다? 정당화되지는 않겠죠. 여기까지 보시면은 마무리 강의가 마무리됩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는요, 제가 어쨌든 우리 행정법만 보는 거 아니죠? 행정법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제가 합격할 수 있는 단기간에 지금부터 해야 될 것들은요, 기본서가 눈에 잘 들어오신 분들은 기본서 봐야겠죠? 근데 공부 스타일이에요. 기본서가 아니라 나는 좀 문제를 좀 더 문제로 정리하는 스타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제가 항상 강조드리죠. 쇼터디 매일 전범위예요. 전범위로 20문제 플러스 알파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공부하기 싫어도 20문제를 정리해야 됩니다. 20문제를 풀고
요 관련된 쟁점을 정리해야 돼요. 쟁점 정리. 네. 그 다음에 모든 과목 마찬가지입니다. 행정법. 제가 지금 행정법 마무리 됐지만 제 민총, 그 다음에 행정학도 지금과 유사한 방식으로 마무리 강의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보시고요. 정말 잠이 온다 한 번씩 들어주시면은 도움이 되겠죠. 리마인드 차원에서 짧으니까. 자, 어쨌든 행정법 잘 시험장 가셔가지고 고득점, 네, 못해도 한 80점 이상, 80점 밑으로 떨어지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모두들 고득점에서 2차 하실 때 또 유튜브 채널 강좌를 통해서 만나 뵙기를 희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